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파월 의장이 진짜 싫은 거 봅니다. 이 말만 나올 때 기승전 파월 비난, 기승전 파월 비난.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요. 임기 전에 파월 해임을 논의하고 있다. 영민 매니저, 네. 해임을 하는 게 증시가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파월 좀 달래가지고 함께 가는 게 증시에 좋아요? 해임을 하는 게 안 좋죠. 네. 뭐 사실 오늘도 미증시가 좀 지지부진했던 거, 뭐 오늘 옵션 만기일인 것도 있고 내일 또 성금요일 휴장이잖아요. 네. 뭐 그래서 오늘 그런 밤, 것도 네.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그렇죠. 증폭시키는 네.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또 미국 대통령이 또 연준 의장 해임 권한도 없어요. 그냥 뭐 해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네.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 칩 수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젠스당 CEO는 날라가고. 어제 바로 그냥 네. 중국 가서 네. 변함없는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 서비스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또 좀 비난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좀 욕바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름이 많이 좀 거론된 게 아닌가. 특히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언짢을 수 있는 게 네. 유럽 ECB에서는 지금 7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인하하니까 네. 더 속타죠. 맞습니다. 네, 2.25%까지 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미국의 금리는 유럽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네.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를 분명히 떨어뜨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이제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인하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진짜 뭐 본의가 해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비난의 대상이 좀 필요한 시기니까 그 화살을 오히려 이제 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쪽으로 좀 돌려서 연준에서 금리를 안 내려서 미국 이렇다. 경제가 이렇다. 아하.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여러모로 궁지에 좀 몰려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파월도 안 도와주고 있고 금리는 또 올랐습니다. 이제 고용도 좋은 것 같고. 네. 트럼프 좀 화나는 게 본인이 반값 유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유가도 이렇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질 거다. 근데 파월 왜 저러나? 그러게요. 지금 네. 아직까지 관세 쇼크의 여판 하나도 없어요. 고용 맞습니다. 좋아, 물가 떨어져. 네? 그러니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를 계속 언급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 근데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과 원론적인 언급만 하니까. 나오면서 오히려 네. 시장의 어떤 하락의 원인을 결국 이제 파월로 그렇죠. 네, 공을 돌리는 게 아닌가 좀 네.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해임 권한이 없는데 해임을 계속 언급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라라는 이제 압박을 가는 네. 것 같고 네. 그래도 시카고 이제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있지만 6월 달에는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ECB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소식이 방금 전에 네, 어제 나왔었는데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먼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나 금리 인하를 먼저 이제 그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또 이제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예상대로 또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 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물가의 어떤 안정세 여러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결국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파월을 압박하면서 지금 최근에 시장의 어떤 흔들림과 지지율도 지금 42% 밑으로 떨어지는 네네.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증시 하락과 이런 쇼크가 결국 이제 제롬 파월 연준장이 빠르게 또 그 재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외파적인 발언이 나와졌다라는 거를 자꾸 이게 다 공을 그렇죠. 돌리는 모습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건 최근에 이제 뭐 빅스 지수도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또 관세 쇼크에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많이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전일의 하락폭을 그대로 회복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관세 쇼크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제한적이고 중국과 지금 대화를 네. 하고 있대요. 그래서 3주에서 4주 안에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지금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과도 물밑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관세에 대해서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도에 따라 다르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10% 포인트 맞습니다. 넘게, 뭐 많은데 15%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을 일종의 자기의
너 때문이야 이제 세우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연준은 트럼프에게는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일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여전히 이제 관세 노이즈가 네.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상당히 좀 강하게 장 막판까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주 또 다음 주를 대비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철저하게 이제 관세 무풍지대. 당분간은 이 노이즈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방산, 조선,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 요 제가 이제 4대 업종을 이 관세와 관련된 좀 무풍지대로 이제 네. 꼽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특히 또 이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장 좀 큰 피해를 입은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HD 현대 일렉트릭을 저는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오브도 대장을. 네. 근데 방금 제가 이제 관세 피해가 없는 업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놓고 관세 피해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HD 현대 일렉트릭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모순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관세에 대한 피해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HD 현대 일렉트릭 뭐 작년에 워낙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뭐 이런 종목, 효성중공업 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네.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1분기 때 워낙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 변동성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회복 시도가 이제 꾸준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배전반,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미국 쪽에 그야말로 대특수가 지금 한 2, 맞습니다. 3년째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도 저는 전력과 관련된 이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상당히 날선 이제 비난을 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지금 전력이 지금 3배가 넘게 더 필요하다. 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엔비디아 물론 뭐 뒤통수를 좀 맞긴 했습니다만 슈퍼컴퓨터 제조를 위한 신규 팹에 700조 원 이상 투자. 네. 이런 신규 팹 건설들이 본물 터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센터도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는 쇼티지예요. 그렇죠. 이 쇼티지라는 의미가 사달라고 이제 공급을 원하는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공급을 하는 기업들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을 한다.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1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을 좀 보이면서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도 올해 1월 24일 날 45만 원 딱 고점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거의 한 40% 이상 네. 급락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피크아웃.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 더 좋아질까?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상호 관세가 실제로 이제 발표가 이미 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5%인데 90일 유예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반영이 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실제로 만약에 25%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전량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네. 울산 쪽에서도 생산을 예.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미국 현지에서 4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관세 우려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미국 현지에 공격적인 지금 증설, 캐파 증설들을 지금 하고 해오고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만약에 25%가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필요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쇼티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가 25%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절반은 미국 고객사들한테 전가를 시켜버리고 예. 나머지 절반만 HD 현대일렉트릭이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거의 한 1% 정도 내외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반영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1% 정도 영업이익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40%나 폭락했다.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뭐 일진전기 예. 이런 종목들의 가격
가격 반등이 좀 기대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 전력 인프라 특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워낙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후 전력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증축에 따른 실제로 이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1분기 때 아마도 HT 현대일렉트릭은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적이 공개된과 동시에 저는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뷰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움직이기 전에 미리 좀 저점 매수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종가가 32만 5천 원이거든요. 32만 5천 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0만 원 정도. 사실 뭐 최고가보다도 조금 아래 네. 40만 원 앞자리 바뀔 때까지 네. 공략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20% 넘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는 40만 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뭐 직전에 조정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28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뭐 국내 전력기기 관련한 대장 중에서 이런 대장 없죠. 그렇죠. 다 잘하죠. 맞습니다. 뭐 전력기기, 변압기, 배전반에 또 제어하는 것까지도 하고 맞습니다. 그냥 원스톱 완벽한 네. 플레이이고 독보적인 스타인데 자 김영민 매니저는 너무나 과하다. 하고 설령 이게 25%의 과함이 반영된 거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 협상하고 뭐 깎아줄지 안 깎아줄지 모르는데 네. 조금만이라도 우리 상호간세율을 깎아준다면은 이거 자체도 그렇죠. 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최악의 만약에 25%가 그대로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1% 정도 이제 상실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깎아주면. 돼서 관세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네. 하락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올해 노벨상하고 막 나가다가 맞습니다. 휴전이 삐걱대다가 본인도 상호관세 좀 방향을 잃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차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노벨상 못한다. 맞습니다. 서명, 그러니까 광물협정을 먼저 합니까? 휴전도 안 됐는데. 그러게 일단 네. 사실 최근에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그 무역 분쟁에 네. 있어서 약간의 좀 이제 해버렸잖아요, 무역 무기로. 카드로 쓸 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수출 중단 해버렸죠.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빨리 관무협정을 서명을 해야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개발권을 미국이 따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이제 히토류들을 채굴을 바로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년 1년 가까이 걸려요. 걸려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4분의 영토의 4분의 1 이상이 지금 지뢰로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지뢰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이 작업을 하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걸려서 추출하고. 이거를 빨리 속도를 낼 수밖에 네.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떤 이제 발언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24일 정도에 서명할 서명을 것으로 한다. 이제 기대가 된다. 그래도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그 협정을 지킬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약간 젤렌스키가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다시 휴전에서 제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젤렌스키를 썩 좋아하지 않고 약간 네. 팬이 아니다라는 네. 식의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관물협정에서 지난번에는 파행으로 끝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관물협정에 좀 서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조속히 좀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어떤 이제 히토류 채굴에 대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다음 주 돼봐야 알겠지만 시장에서도 크게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지금 그 대체거래소에서도 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제한적이고요. 고만고만하죠 지금. 네, 네. 그나마 전진건설 로봇이 한 3%대, 3~4%대 상승 흐름 나와주는 걸 외에는 네.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게 젤렌스키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었고 24일 돼봐야 이젠 알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네. 젤렌스키와 만나서 다시 한번 관무협정에 서명하기 직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 재개가 된 상태에서 관물협정이 조속히 이뤄질지는 한번 확인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적용되지 않았나 해서 워낙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재건주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물리신 분들도 있겠고 들고 계신 분들 보유자도 있겠고요. 이거 바로 좋아할 텐데. 신규는 조금 조심할 신규는, 필요가 있는 네. 게 일단 갭이 좀 떠서 출발을 네. 할 건데요.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 24일 돼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이 장 초반엔 적용되겠지만 금방 또 힘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쪽은 또 수급이 더 집중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재료가 다시 시장에서 강력하게 적용되기에는 조금 약한 재료다. 그래서 돼봐야 알고 서명을 하면 그때부터 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 지금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 관물 협정 관련해서 조금 이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거는 네. 최근에 중국의 어떤 이제 히토리 관련된 수출 중단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예. 일단 24일 돼봐야 알겠다. 네, 저가 매수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도 약간 재건주 오늘 좀 신중 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영매니저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는 24일이라고 했는데 베센트는 약간 또 다른 말이에요. 26일을 또 얘기하고 네. 젤렌스키는 지금 한마디도 좀 안 하고 있고 맞아요. 휴전은 또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24일 광물협정이 이게 약간 좀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뭐 투자 전략 쪽으로 가볼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하루 만에 바로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 못했죠. 예. 휴전은커녕 지금 계속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광물협정을 어쨌든 서두르는 이제 목적은 분명하죠. 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히토류.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수출을 아예 중단을 해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이제 첨단 산업계는 분명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조처로 당연히 이제 광물협정을 좀 빨리 하는 서두르려고 건데.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응하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좀 뜨뜻미지근한 이제 그런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어쨌든 시장의 좀 관심사가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를 할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온갖 이제 종목들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약간 좀 몰리죠. 나쁜 뉘앙스로 네. 이제 좀 코너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반감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 자체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는 그렇게 좀 크지 않다. 다만 광물협정이 이제 조속하게 좀 체결이 좀 되면 좋죠. 이것 또한 이제 네. 중국을 좀 압박하는 아까 네. 우리 준호 변호사님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이게 뭐 확인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말로 중국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접촉을 해와가지고 3, 4주 내에 협상이 네. 타결될 거다 중국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포석으로 지금 광물협정을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신중을 좀 기하자. 이제 트럼프는 24일이라고 말했지만 네, 맞습니다. 보자 한번. 네. 네. 우리 이스마일님, 이스마일님 트럼프 맘대로 안 되는데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마일이 약간 성경 속의 인물이잖아요. 중동 쪽에. 그렇죠. 랜드스카이님, 재건주가 신선하지는 않긴 합니다. 예. 하도 지금 트럼프가 공수표를 알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천사의 용님 오늘 비만 치료제는 폭등할 것 같아요. 삼천당은 이미 폭등 중. 자 그리고 바이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영민 매니저, 네. 일라의 릴리가 뭐 대형 사고를 쳤다. 뭐 미국 헤드라인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경구용 치료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네 안 되네, 뭐 판타지네 안 되네, 5년 내에 되네 뭐 얘기를 했는데 떡하니 여러분 경구용 치료제를 임상 3상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현실화가 됐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께 네. 혹시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주문을 넣고 계신 분들은 네. 매수 주문이 아니라 매도 주문을 넣으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게 세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사실 예.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예. 실제로 어제도 제가 낮에 하는 프로에서 펩트론하고 인벤트실에 지금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늘 임상 결과를 보면 네. 어쨌든 데이터는 성공을 했어요. 일라이 릴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게 한 4에서 7% 정도의 네. 이제 체중 감량 효과. 이게 뭐 1, 2주 만에 체중 감량이 되는 게 아니라 40주 목표예요. 네. 40주 동안 우리 여러분들 한 7%. 달이 4주니까 네. 10개월 동안에 체중 7% 정도 감량되는 거거든요. 그걸 목표로 했는데 데이터가 이제 7.9%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목표는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임상 3상 성공이라고 발표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사제로 맞고 있는 GLP-1 유사체 예.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들은 사실 뭐 18주 30주 정도 해가지고 16% 정도 이제 체중 감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가격을 따져봤을 때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가격이 월등히 싸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예. 정도의 이 비만 치료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사제를 대체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안 사 먹을 거다. 네, 다만 아, 암젠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흡수율의 문제 때문에 다 임상이 엎어졌어요. 지금 다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일라이 있잖아요. 릴리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결과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인벤티질의 뭐 삼천당제약, 네. 펩트론, 펩트론,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오버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기존의 주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GLP-1 유사체하고 이중기전, 소위 말해서 이제 GIP 이중기전으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히려 이제 주사제가 선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네. 오히려 좀 호재를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연결을 좀 시켜본다라고 하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이만큼 힘드니까 오히려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수요는 1개월 제형, 3개월 제형 이런 장기 약물 플랫폼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랩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 어느 네. 정도 이제 좀 타당하다. 다만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막 대책으로 해서 인벤티랩도 막 15% 올라가고 네. 있고 펩트론도 막 10% 올라가는데 이걸 추격 매수하면 오늘이 바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개장하면 적절한 시점에 뭐 일부 네. 저는 차익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추격 매수는 절대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다이어트 또 경구용 당뇨제 필요제 임상 3상 성공에 대해서 영민 매니저는 세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준호 매니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른 한켠에 나오는 의견은 요번에 뭐 한 7%에서 8% 정도의 체중 감량이지만 네. 경구용을 성공한 게 어디냐. 이제 여기에 그건 또 당연히 이제 의미가 초점을 또 있죠. 맞추는 또 의견도 네.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는 네.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 성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경구용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결국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전 장기적으로 그러겠죠. 주사가 선점할 수밖에 힘드니까.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복용 편의성이 편한 물론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복용 편의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먹는 먹느냐. 경구용으로 네.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붙이는 또 위고비도 그렇죠.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사실상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주사제를 주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프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복용 쪽으로 가고 그 효능이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또 주사제와 좀 비슷한 효능이 나오고 또 효과가. 이번에 또 어느 정도 네, 효과도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임상 3상에서 또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신약 개발의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 좀 보고 있어요. 시판의 그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당연히 뭐 가격도 지금 이제 주사제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흡수율만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당연히 또 이제 주사제에 비해서는 약할 수 있겠지만 점점 이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와 또 일리알리가 임상 3상을 통과했으면은 결국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뭐 노모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 경구용 치료제에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좌시하지 결국에 않겠죠, 혼자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 지속형 플랫폼 주사제에서 결국 다시 한번 경구용 쪽으로도 또 속도를 내고요. 또 국내에서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 점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베티지 랩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긴 했는데 국내 이제 경구용 치료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부터 뭐 대표적인 경구용 치료제 뭐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뭐 D&D 파마텍 같은 대표적인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약간 궤를 달리합니다. 영민 매니저는 세론에 대한 가능성. 네. 이게 좀 비싸고 효과가 생각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또 많이 과하게 올랐다는 측면. 준호 매니저는 이제 경구용이 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장을 네. 열었다 일라일리가. 그럼 맞습니다. 다른 것도 뛰어들 테니까 더 이쪽이 커질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 대한 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에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속보와 함께 이거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면은 미국이 원래 이제 중국 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해운사, 그다음에 중국 배 들어올 때마다 이제 수수료 부과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를 최종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해운사 또 중국 선박 쓰는
뭐 그 해운사에도 지금 준다고 하면서 국내 해운주들 오늘 지금 벌써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영민이 이 재료가 알려졌는데도 확정이 되니까 오늘 좀 프리마켓에 반응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당연한 수순이죠.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공격하는 거 지금 핀셋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콩도 미국에서 수입하던 걸 브라질 거 이제 네. 수입할 거다라고 하고 원유도 미국산 많이 수입하다가 캐나다 거 수입할 거다 네.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에 이제 정밀 타격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지금 H20 뭐 칙 규제 얘기 나온 네, 거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해운.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관세가 막 150 몇 프로, 200 몇 프로 이런 상황에서 네. 중국 배가 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당분간 미국에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네. 별로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H&M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사 수혜주로 지금은. 주목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오늘 아마 요 결정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해운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마다 반사 수혜주들이 주식시장에 가장 좀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H&M, 조선이든 해노션 해운이든. 뭐 이런 네. 기업들이 오늘은 또 단기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K조선이었다면 좀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이제 K해운도 오늘 저 뉴스에 한번 반응하는지 지켜보시고요. 준호 매니저, 네. 이번에는 젠순왕 이야기를 또 가보도록 할 텐데 이 난리통에 네. 중국으로 떡하니 갔고요. 젠순왕 CEO가 뭐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중국은 매우 훌륭한 시장이다. 하고 중국과는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자, 젠슨왕 CEO는 왜 이러냐가 가장 관건이죠. 이거 트럼프와 네. 반항하는 거냐? 이런 의견들 나옵니다. 사실 젠신왕 CEO가 또 중국에도 먼저 연초에도 가기도 했었었고 네. 다시 또 이번에 또 H20 관련된 칩 수출 규제가 나오니까 또 가장 먼저 이제 젠스왕 CEO가 달려간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도 지금 엔비디아 젠스왕 CEO의 뜻과 다르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제 관세 쇼크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협상 카드용으로 엔비디아가 볼모로 잡힌 것뿐이지 네. 엔비디아 CEO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반하다라는 네. 거를 중국에 직접 달려가면서 중국에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이제 중국의 어떤 H20 수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도 약간 그 트럼프의 생각을 같이 동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직접 달려감으로써 오히려 엔비디아와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약간 이 수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과 또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관계와 파트너십이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중국의 아무래도 H20 관련해서의 그 어떤 수출 규모와 또 그리고 이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고 또 앞으로 향후에 또 미국과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개선된다고 했을 때는 또 첨단 칩의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성장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전혀 없다. 실제로 이번에도 팀쿡도 또 지난달에도 중국에 직접 날아가 가지고 결국 시진핑과 만나서 앞으로 협력과 이런 얘기들이 이어갔었고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적극적인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행보와 나의 생각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를 알리고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어떤 이제 전략 행보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간밤에 한 2% 이상의 또 빠졌죠? 조정 흐름이 네. 나와주긴 했는데 이게 또 사실 알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제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첨단 칩을 계속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협상용 그리고 또 네. 중국과는 지금 모든 국가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맞불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중국을 이제 볼모를 잡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이제 첨단 산업의 패권 전쟁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를 당분간은 볼모로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요 구간만 좀 지나가고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3주에서 4주 내에 진짜 협상이 타결된다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아마 가장 강하게 네.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 왜 주목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젠슨왕 CEO가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하는 날 그 파티가 있었잖아요. 네. 네. 파티에도 안 가고 뭐 취임식에도 안 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와중에 중국에 날아간다? 분명히 밉보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한켠에서는 혹시 트럼프에게 반항하는 게 아니라 무슨 미션을 안고 그렇죠. 간 게 아닌가. 네. 게다가 오늘 간밤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지금 중국과 느닷없이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홀로 좀 잘 되고 있다. 젠슨왕이 중국 갔다. 트럼프한테는 감히 반항 못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지금 무슨 마치 CIA 요원처럼 특사 역할을 할 수도 약간 있다. 미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성도 네.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부정적인 네.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거예요. 실제로 팀쿡 CEO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팀쿡 CEO도
중국에 이제 가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냥 뭐 애플 사업 이제 홍보하고 중국 시장에서 했잖아요. 이제 네. 막 생산 늘리는 거 네. 이런 것들 논의했잖아요. 충성하겠다. 근데 그러고 와서 이제 사실 미국 행정부하고는 또 협상해가지고 네. 애플이 이제 관세 면제하는 거 오늘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감안을 하면 젠슨항 CEO가 취임식에 참여를 안 했는데 네, 1월 30일, 1월 말에 따로 트럼프 대통령을 네. 마루라고 해서 만났다라는 거, 회동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또 명확하게 보도가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아마 모종의 이제 또 좀 지령을 좀 받지 지령을, 않았을까.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상황을 보면 H20 수출 규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좀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고 폭락했는데. 오늘도 지금 네. 3% 가까이 또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당당하게 가가지고 막 사진 쪽 찍고 막 국무원 뭐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H20 칩을 대체 제가 어제 H22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만약에 H20을 규제하면 그 규제를 피하는 또 다른 제품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새로운 이제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 대한 부분들 중국하고 협의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임무를 받고 네. 중국으로 가서 이러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들만 좀 정리가 좀 되면 양국이 이제 협상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칩도 수출하고 교류를 계속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 정도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저희가 어제도 벤스 부통령 그 촌놈 발언 그것 때문에 지금 막혔다. 이렇게 어려운 네.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화해 제스처 하나만 이제 딱 건네주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협상에 물꼬를 트는 역할이 좀 될 수도 있다. 애플의 전례를 좀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어떤 뭐 팩트라든가 사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뉴스를 저희끼리 좀 해석을 좀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 가보죠. 네. 반도체 종목들이 뭐 어제 그래도 조금 반등은 좀 들어왔어요. 네, 엔비디아 네.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성을 보인 종목 두 가지를 빠르게 좀 리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미코, 뭐 요즘에 HBM 쪽에서는 코미코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세정장비 쪽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현지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까지 이제 수령한 회사이기 때문에 요 회사는 이제 관세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어저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워낙 좀 시끄럽다 보니까 TSMC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는 가이던스가 이제 공개가 좀 됐거든요. 여전히 AI 반도체 쪽은 초호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외적인 이제 관세 리스크만 좀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 코미코는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7만 원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장비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최선호 종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코미코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논란이 좀 뜨거운 하나비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포인트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어제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 쪽에 단가를 올리고 오히려 삼성과 또 협력을 할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면서 장중에 주가가 조금 튀기도 네. 했었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그 블라인드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 직원분들하고 비전 직원분들하고 막 설전을 벌이는 막 그런 게 캡처가 돼가지고 막 지금 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뭔가 조금 티격태격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반사소해를 이제 좀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 비전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TC 몬딩 시장은 어쨌든 뭐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분야고 HBM 쪽이 계속 지금 증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나 비전은 한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도 거북이님이 영민 매니저님 한미 반도체의 초강수가 뭐 어제 가격 올리고 한 게 네. SK 입장에서는 화나죠. 왜냐하면 약간 또 반항이니까. 한미 반도체는 긍정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리스크 테이킹입니까? 한미 반도체도 반도체 입장에서 긍정이죠.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배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고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당장 지금 하나비전이라든지 ASMPT 이런 기업들이 절대로 한미 반도체 장비들을 다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미국 현지에다가 AI 반도체 법인 설립하겠다는 네네네. 거 발표했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같이 하게 되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또 협력사가 이제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너무 가격이 많이 빠진 거죠.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웹툰 관련한 기업이 일단 한번 올랐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웹툰 방문해서였었는데 알게 모르게 어제 엔터주들 좀 반응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호미들이라고 우리 이제 힙합하는 이제 네. 친구들인데 이 호미들이라는 이 친구들이 우한에 가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했답니다. 8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한알령이 한 후에. 이걸 놓고 준호 매니저 이제 풀린 거 아니냐? 그러면 공연이 열리면 이제 끝장이다. 엔터주들은 맞습니다. 이 이슈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딱 한알령이라고 딱 공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알령 해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루어질 수밖에 네.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이제 국내 K-팝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한알령 해제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에이펙에서 이제 시진핑 방한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냥 확실히 이제 한국과 끝났다. 네, 중국과의 이제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호미들 이제 그 래퍼가 또 이제 공연을 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아이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여자아이들.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우기라는 중국인 멤버가 이제 중국판 또 런닝맨도 출연하고 있고 광고도 이미 찍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미연이라고 이제 가장 이쁘게 생긴 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연이 또 중국의 최대 그 아티스트와 지금 글로벌 협업곡을 만들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와주면서 어제 큐브엔터도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의 어떤 큰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엔터 섹터야말로 이 관세 쇼크에도 좀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이자 네. 한알령 해제의 또 직접적인 또 수혜 섹터가 될 수 있고 또 해제가 되는 동시에 바로 또 이제 숫자가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엔터 섹터가 어제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훈풍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우리 BTS가 완전체가 6월 달에 뭐 전국 각 지민도 이제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하반기에 BTS의 완전체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그리고 블랙핑크의 또 완전체가 7월부터 또 이제 월드 투어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글로벌 K-팝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활동이 시작된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엔터 산업의 어떤 부흥과 그리고 거기에 한알령 해제까지 같이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엔터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다가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도 문화 교류의 관세를 그렇죠. 매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또 때문에 중국이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KKN. 그래서 결국에 중국의 지금 한알령으로 사드 보복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중국 쪽의 매출이 줄어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개선된다고 했을 때는 엔터 섹터들의 어떤 매출 컨턴 점프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어제 뭐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네, 것도 네. 이 아이들 그 미연이 중국의 이제 탑 아티스트와 같이 글로벌 이제 협업곡을 만들었다는 부분 때문에 어제 장중에 18% 정도 네.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어제 최근에 그 박스피를 돌파하는 강력한 매수가 유입됐다. 그리고 사실 엔터 섹터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BTS와 또 그리고 또 블랙핑크를 언급해드렸는데 결국 엔터 섹터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YG 플러스가 다시 한번 하이브가 아니라요? 네, 왜냐면 BTS 돌아오는데? YG 플러스 하이브가 YG 플러스의 지분도 그렇죠, 가지고 있을 갖고 있죠. 뿐더러 네. 또 그리고 이제 YG 플러스는 그 하이브의 아티스트들과 또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 그리고 이제 굿즈 상품들을 관리하는 데가 YG 플러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이브와 YG 엔터의 어떤 소속 가수들의 어떤 이제 모멘텀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월드 투어 시작과 BTS 완전체 이 어떤 모멘텀들을 YG 플러스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탄력도 있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큐브 엔터와 YG 플러스까지 저희가 네. 봤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네. 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장 초반에 그래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일라이릴리? 수급이 좀 쏠릴 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플랫폼 기술이 숫자가 바로 찍히는 게 아닌데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던 거잖아요. 다른 그래서 걸로 놀아요? 펩트론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최근에 펩트론과 인베치 랩비에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오히려 경구용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라는 관점에서
D&D 파마텍이라는 네.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예. 어제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사실 인베티지랩과 또 페트론 같은 경우는 24%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걸 미리 알고 있었는지 또 이제 특별한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찌라시가 돌았다고 하긴 하는데요. 결국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경구용 치료제인 D&D 파마텍이 상승폭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실제로 지금 페트론 같은 경우도 향후에 지금 이제 매주 맞는 주사제를 한 달에 한 번은 맞는 걸로 제형을 변경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결국 주사제에서 경구용 치료제로 바뀔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D&D 파마텍은 결국 이제 시작이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갭이 떴다가 차익 매매 출회되고 변동성이 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D&D 파마텍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 당뇨 치료제, 뭐 GLP-1 유사체로 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상 과정에서 경구 흡수율이 5% 이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0.05에서 0.6보다 10배 이상의 흡수율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노브노 그래도 국내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쪽에서는 결국 D&D 파마텍이 가장 또 핵심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D&D 파마텍의 이제 자회사인 발테드 슈킨싱 이름이 어려운데 발테드 슈킨싱, 슈킨이죠? 예, 네. 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인세션 프로그램에도 멤버로도 선정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그 신약 개발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결국 이제 D&D 파마텍의 자회사와 같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또 이제 메세라의 기술 인정을 성공한 이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 DD02S를 지금 이제 임상 1상을 순조롭게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에도 뛰어들고 또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또 국내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메세라의 기술 이전했던 D&D 파마텍이 오늘의 어떤 변동성은 나올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D&D 파마텍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 기술 플랫폼들 한켠에서는 장기 지속형이죠. 맞습니다. 한 번 맞고 쭉 가는 쪽도 연구가 하고 또 한켠에서는 주사를 이제 먹는 약으로 바꾸는 건데 네. 바꾸는 쪽, 먹는 약 쪽은 이제 실증이 됐습니다. 일라일릴리가. 자,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얘기 나오는데 어제 인벤티지랩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이 이 소식을 미리 알았단 말입니다. 장중에 미리 한 한게 20% 아니고요. 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일라일릴리가 이제 임상 결과를 먼저 공개를 나오니까.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오후 시장에 장이 끝나고 나서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그때 밀어 올렸다. 팩트론하고 이제 인벤치랩 주가가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D&D 인벤티지랩이 어제는 장중에 또 올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23%가 장중에 올랐고 네. 펩트론이 이제 그 장 장후에? 끝나고 나서 네. 장후에 이제 24%가 올라가가지고 약간 이제 먼저 좀 이제 반응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었는데 인벤티지랩. 네, 일단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제 어떤 상승폭도 좀 제한적이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대체거래소에서도 오히려 조정이 나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관점에서 D&D 파마텍을 들고 왔던 거고요. 오늘 일단 당연히 지금 이제 넥스트에 대해서는 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갭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제한적이고 네. 오히려 또 이제 보초변만 좀 이제 보낸 상태에서 또 갭을 메꿨을 때 우리가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갭이 한 9% 10%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초병을 한번 내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갭을 메꿨을 때 어제 종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좀 실으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일단 51,000원을 제시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갭이 떠서 출발했을 때는 약간의 이제 보조병으로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넣고. 갭을 메꿨을 때 전일 종가로 일단 1차 매수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네. 61,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3,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발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전력기기의 왕 오브 더 킹 오브 더 킹 HD 현대 일렉트릭을 오늘 일발로 공략을 하고요. 준호 매니저는 역시 일라일리의 호재를 받아 D&D 파마텍으로 그리고 향했습니다. 네.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 예, 잠깐 해가지고 조금 좀 덧붙여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이제 막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네.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초강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론에서 또 TC본드 신규로 50대를 또 수주했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S 엔지니어가 아예 SK 라인에서 그냥 철수를 했대요. 그리고 가격을 25%에서 30% 인상한다는 얘기를 네, 한 거다 한 보니까 거죠. 사실은 이제 SK하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약간은 좀 노이즈는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면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은 삼성전자죠. 또 물량이 네. 좀 늘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